오늘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브랜드를 알아야만 하나요? 이런 질문의 의도는 어렵게 창업을 해야 되나요? 내지는 너무 창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골목가게를 오픈하는데 이렇게 거창한 비전이나 브랜드가 필요할까요? 아마 이런 질문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테드에 있는 영상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BMW 디자인 총괄 책임자 크리스 뱅글이 테드에 강연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브랜드 영혼 존재설을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최고의 차의 핵심에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본다. 차를 한번 보면 알 수 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 모두들 이것이 얼마나 큰 부분인지 알고 있다. 과연 브랜드에 영혼이 있는 것일까요? 영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분명 차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지는 사람이 영혼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한번 보면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브랜드는 더 이상 경영학이 아니라 신학이 됩니다. 다른 분의 이야기를 더 듣겠습니다. 프랑스 HEC 경영대 교수인 장노엘 케퍼러는 브랜드 생명에 대해서 보다 설득력 있는 구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세 개의 기둥, 즉 제품이나 서비스, 이름, 그리고 컨셉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브랜드를 무기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브랜드 학문이 경영학이 아니라 생물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브랜드에 있어서 디자인은 영혼이다 라고 정의한 바가 있지만 그것은 비유와 상징일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철학자 니체의 등장이지만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기는 개체에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집단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법칙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오면 매장 앞에서 2-3일 동안 기다렸던 진풍경이 있었죠. 밤새고 줄 서서 산다고 특별한 것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이 더 좋은 것을 사는 것도 아니고 한정판도 아니죠. 시리얼 넘버가 있어서 고가로 되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주 지나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것을 며칠 동안 매장 앞에서 기다려서 삽니다. 모두가 신제품 사용 후기 유튜버가 아닌데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보았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보는 것입니다. 광기가 법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창업을 위해서 모두가 반드시 브랜드 공부를 해야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자신의 가게가 브랜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창업주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브랜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빵가게가 아니라 빵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하기에 브랜드 관점에서 브랜드 창업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저 동네 가게로서 보석 같은 골목 가게가 되고 싶다. 혹은 간판도 없는 매장을 하고 싶다. 이런 창업자도 있습니다. 저의 동영상은 브랜드에서 영혼과 생명을 느끼려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극단적이어서 별로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저는 제 책을 읽고 더 궁금해 하시는 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브랜드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수가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당장은 브랜드의 영혼이 있다고 믿지 않아도 되고 브랜드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브랜드에 대해서 크리스 뱅글처럼 직관을 얻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의인화시켜서 교감해야 합니다. 원숭이 연구가인 제인 구달은 원숭이를 알기 위해서 연구보다는 교감을 사용하는데 교감의 방법은 원숭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스카트 베리버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감정은 우리들의 의사결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브랜드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진정한 세계적 브랜드는 아직 미완성의 이야기다. 브랜드는 신비로운 이야기로서 인간의 원초적인 호기심을 유발한다. 이야기는 인간들의 감정을 좀 더 큰 경험의 틀로 이끌어낸다. 창업의 첫 번째 매장이 훗날 브랜드의 성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브랜드 스토리는 창업 매장에서 창업 정신으로 세워진 비전을 위해 헌신할 때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사람의 인격은 친구를 결정하고
사람의 태도는 성과를 결정하고 사람의 목적은 운명을 결정한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따라서 창업을 할 때 창업자 정신을 굳게 세우지 못하면 생각, 인격, 태도와 목적이 위기와 시련을 맞닥뜨리면 오염되거나 달아 없어져서 행동, 친구, 성과와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창업자 정신을 굳건히 세우면 그 순간부터 창업을 위해서 하지 않을 것과 할 것이 구분되어집니다.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과 당신의 매장은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일관성을 가질 때 브랜드가 됩니다. 한마디로 철학은 브랜드의 영혼입니다. 마케팅의 구루라 불리우는 필립 코틀러는 자신의 저서에서 영혼이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기업의 세 번째 신조로서 가치를 명확히 천명하고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포기함으로 기업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를 입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브랜드 계층도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으로 있어야 한답니다. 2단계는 있으면 좋다. 3단계는 타인과 같은 것을 가지고 싶다. 4단계는 타인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 5단계는 타인과 다른 것을 가지고 싶다. 6단계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다. 7단계는 자신만의 물건을 원한다. 8단계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원한다. 9단계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싶다. 10단계는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고 싶다. 브랜드는 이 모든 단계를 브랜드로 만듭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품을 아이덴티티로 바꾸어서 브랜드를 만듭니다. 1단계 있어야 한다의 항목 중에 대표성을 가진 것이 있다면 물이죠. 같은 물이지만 어떤 물은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한때 휘발유보다 비싼 에비앙이 다른 물과 다르다고 하지만 물의 성분을 바꾸거나 첨가하면 물은 물이 아니죠. 물은 물의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따라서 물은 가장 물다워야 물입니다. 물론 브랜드는 10단계인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싶다도 상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항상 점잖게 다녔지만 이제 나만의 소리와 스타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나의 야성을 뿜어내어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키는 5, 6, 7단계에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단계인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브랜드 업계에서 말하는 브랜드 법칙 중 몇 개를 설명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법칙을 통해서 브랜드의 특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브랜드의 제1법칙입니다. 일단 다르지 않는 것은 가짜이거나 범용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다르기만 한다고 해서 브랜드는 아니죠. 브랜드의 제2법칙은 남들이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입니다. 브랜드의 정의는 나의 것에서 시작해서 다른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 후 브랜드의 의미들은 상표에서 상징으로 변했고 그리고 품질에서 품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방향은 앞서 설명했듯이 자기다움으로 다른 것과 완벽히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다움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일용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적용해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동차 같아요와 이 남자는 포르쉐 같아요. 이 여자는 향수 같아요와 이 여자는 샤넬 넘버 5 같아요. 자동차와 향수라는 단어는 기능적 의미가 있지만 포르쉐와 샤넬 넘버 5는 감성적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알고 있는 브랜드로 주변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별 반응이 없다면 그 브랜드는 상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브랜드가 진짜 브랜드임을 확인하는 세 가지 기준도 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디자인은 브랜드의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브랜드의 철학과 컨셉을 보여주는 것이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디자인에서 보이지 않는 의도와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분명 여성용 가방이지만 가방으로 보이지 않고 럭셔리와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브랜드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게 하고 갖고 있는 것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를 의미합니다. 과연 명예와 자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동차와 옷을 구매하죠. 하지만 한 번 소유로는 브랜드 전체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트렌드와 최신형으로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자부심을 쌓도록 구매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브랜드란 새로운 것을 익숙해 하고 익숙한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체험을 만드는 것이 브랜드의 궁극적 속성입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했다고 스마트해지는 것은 아니며 스마트한 사람만이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 아니지만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함으로 스마트 되어지는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재하고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의미로 전달될 때 그것을 브랜드라고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브랜드를 알아야만 하나요? 라는 질문. 기업의 꿈은 지속 가능 경영이잖아요. 그러나 브랜드는 그 자체로 영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랜드를 소유한 기업은 망해도 브랜드는 망하지 않죠. 1908년에 세워진 컨버스 신발 브랜드를 만든 회사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컨버스는 나이키에 인수되어서 여전히 매년마다 수조 원씩 판매가 되고 있죠. 영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